답답하는 거. 잘해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사주시의회 후원 최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의 저 우리 이름을 부르고 화나시는 분인데, 자, 오늘 비교하셨죠? 예, 잠깐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난히 학생들이 많던데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죠? 나은 삶을 물려주는 방법은 우리가 투잡 뛰고 죽도록 고생하고 중요합니다. 집 하나서라도 또 정말 몸이 부서져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희망 있는 사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들이 할 일입니다.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했나 못했나, 잘했으면 상을 주시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날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들고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할 수 있어서 제가 마이크 없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도 좀 수정을 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적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의견에 따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네,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리액션, 박수, 환호 금지입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나중에 중계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십시오, 그때.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4월 10일 정권 심판의 날까지 이제 28일이 남았습니다.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외면한 정권, 그리고 특히 평화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주세요. 어제 이태원 골목에 대자보가 없었습니다. 저도 주세요. 모두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경북대에
해병대 예비역 대학생은 해병, 상병 사망 사건을 그리고 한 예비 조선은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상의 피해자가 서울 화곡동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전역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인생 외면, 경제 폭망,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평화의 위기,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는 이틀막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접경도시 파주도 참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파주는 6.25 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과거를 딛고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뒤바뀌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통일의 전진 기지이자 유라시아 세계로 향한 출발점이 바로 평화도시 파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국민 소통 핑계로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옮기더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까지 침입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남북한 간 반목과 갈등을 띄우는 끔찍한 말폭탄만 앞서면서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완충 지역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조장하고 전쟁 위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권,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북쪽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입을 모아서 연일 불안하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하십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느끼지도 못했던 전쟁의 공포가 이제 새삼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이 없을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위기입니다. 해군 상병 사망 사건 의혹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회병은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구속될 뻔하다가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이재명처럼 죽어라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죄를 은폐한 피의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 배사로 파견됐습니다. 군대 보낼 장성한 자식을 둔 어머니들 불안해서 군대 보내기 싫지 않습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할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50만 대도시 파주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파주가 어떻게 될지 얘기는 우리 다른 후보들께서 나중에 마이크 없이 말씀드릴 걸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이거 금지라고 했죠? 여러분,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자에게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참여하신 기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몇 가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기자분 있으세요? 네. 제가 좀 전에 의정부도 갔다 왔고, 또, 어디입니까? 포천도 내가 하도 많이 못하서 정신이 없어요. 포천에서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주고받았기 때문에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이제는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 폭망시키지 않습니까? 인생 파탄에서 죽을 지경이죠?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간다고 공식적으로 스웨덴 연구소가 말할 만큼 국제적인 망신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사 독재 파탄 냅시다! 여러분, 독재 파탄! 여러분,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안전하게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 권력과 예산을 그들의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는 데 쓰거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멀리 있는 남의 일 같지요? 정치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주에다가 전철을 놓을 건지 말 건지, 교육기관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세금은 누구한테 더 많이 부과할 것인지, 누구의 세금을 깎아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다수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 소수의 기득권자만 혼자 홀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조차 바로 정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뭐 했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해외 순방이 곧 민생이라더니 민생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신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제관계 악화돼가지고 점점 대한민국이 외톨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기로 이 한반도가 점점 밀려가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서 수출도 잘 안 되고 경제도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악화되고 파탄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정치는 남의 일 같아도 바로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누구한테 지배당한다고요? 가장 못난 자에게 지배당한다. 가장 악질적인 자에게 지배당한다. 우리의 무관심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결코 외면과 포기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기득권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득권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이 이렇게 해도 저분하고 똑같은 표를 얻어서 똑같은 국회의원 뽑혔네.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저분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냈다. 심지어 그들이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차지했다. 더 나아가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국회 입법까지 이 나라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지난 2년 동안 했는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더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망가질 겁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까지 다 붕괴돼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혼자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권력은 우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그들의 뱃속만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정치의 현실도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더 나은 현실을, 더 나은 세상을,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잘 벼려진 여러분이 쓰는 칼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과 국민을 배신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국민이 이겨야 되는,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열심히 잘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호덕, 박정, 정말로 잘 준비되고 국민에게 충직한 유능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개주도 열심히 잘해서 개원도 늘리고 살림 잘 살면 또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주가 말이에요, 자기 식구라고 너 전에 나 뽑을 때 반대했지, 너 저리가. 너 전에 우리 많이 도와줬지, 그래 너 하나 더 넣어. 이러면 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개주를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 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해초리 다음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개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면 다시 기회를 주면 됩니다. 열심히 일 안 하면 기회를 뺏어야죠. 그런데 도중에 말을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를 망쳐먹는다, 그럼 도중이라도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요게 뭐죠? 여기 하나, 둘, 셋 되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나는. 자,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 북부 이곳 파주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무능한 것 중에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대강으로 몰아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점증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접경지역이잖아요. 겁납니다. 부산만 떠도 우리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켜버렸어요. 나무고 같이. 그래서 접경지역 그리고 서해, 동해 군사적 위기가 점등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월적인 군사합의의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판이었어요. 이거를 복원해야 합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바로 옆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어요. 커피 와서 커피 너무 열심히 해요.
더 일하다가 코피나라고 확실하게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박정 후보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평화와 외교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제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알지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안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국토를 지키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안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안보는 전쟁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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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입니다. 미군 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1년에 지출하는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 생산보다 많아요. 거기다가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질 리가 없죠. 힘이 세면은 자중해야지요. 뭐 힘을 과시해요. 이럴 때는 살살 달래가지고 야 우리 잘 지내자. 괜히 행패 부리면 우리 식구들을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안보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요.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입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어떻게 한국 기업이 상장을 하면 미국, 유럽에 상장한 것보다 더 싸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전쟁 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험을 최소화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이거 문제를 만들어서 갈등이 격화되고 다 지금 폭격전이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해요. 똑같은 주식이 유럽에도 미국에도 늘렸는데 뭘로 이 동네 거 사겠어요? 그래서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예요.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그냥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 자체가 비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한반도 평화가 전쟁의 위기로 바뀌면 직접적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땅값도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값 좀 올리자! 평화 시기에, 이 평화의 시기에는 개발도 많이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투자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접경지역 땅값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주에 땅 가진 분들, 민주당 찍으세요!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부자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는 민주당.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파주 시민들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지키고 있는 박정 후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저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국민 무시하는 상무의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하는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정부가 한반도 긴장으로 몰고 가서 우리 파주 시민들 불안하게 하고 한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평화를 지켜야 하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맞습니까? 저에게 4월 10일 총선은 세 번째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번 제 슬로건은 상산의 힘으로 뼛속까지 파주사랑입니다. 파주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구가 경계 조정이 됐습니다. 제 지역구가 92%가 되고 신도시가 8% 됐습니다. 그동안 파주가 갖고 있던 문제, 신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서로가 배척하고 유감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경제 조정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파주가 50만 대도시에서 100만 백내시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파주 시민은 같은 한마음이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여동 의원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께 부탁을 해서 금능역 앞 이곳을 개발하면서 운정과 금천을 붙이겠습니다. 또 황당이 멈춰있는 조리와 금천 사이를 세계적인 스포츠 대표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로 또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금천과 조리와 운정이 하나의 큰 권역이 되면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날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했습니다. 평화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문산을 중심으로 우리 파주 북쪽도 큰 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의 북쪽과 남쪽이 쌍거리로 파주 발전시키고 경기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으뜸가는 파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당선이 되고 재선까지 했는데 이번의 목표는 꼭 한석을 더 보태서 이번 정권 심판하고 다음 정권 탈환하는데 성공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공포로 가야겠는데 가시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탁입니다. 좀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정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고 입까지 틀어막아서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는 행동을 보면 독재를 넘어서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통제하면, 가짜 뉴스를 뿌리면, 조작된 정보를 뿌리면 국민들이 바보 같아서 거기 속아 넘어갈 거다.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다시 또 찍어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 행태를 보십시오.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를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꼭 이 얘기를 해드린다서 엄청 바쁜데 왜 그러시나? 무슨 방송 꼭 없애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라고. 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보 전달 매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전화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윤우덕 선배나 우리 박정 선배가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진짜 독재의 시대에 모든 정보가 통제되던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도들의 폭동이다 이런 소문에 나갔던 사람도 다 속아서 내 입으로 욕을 하던 그 시절에 그래도 진실을 알려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유인물 밤새도록 등사판에 철길로 긁어가지고 그야말로 기름 먹인 먹물로 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물이에요. 이 유인물 50장, 100장 품에 숨겨가지고 저런 옥상에 기어 몰래 올라가서 금방 잡히면 안 되니까 밧줄 타고 내려와서 뿌리고 잡혀가서 징역 1년씩 살았어요. 그리고 한 100장 뿌리면 그거 다 어디갑니까? 빙 날라가면 밑에 있는 사법경찰들이 다니면서 다 주워가고 다 뺏어갑니다. 그 중에서 몇 장이 살아남아서 누군가가 보지요. 그래서 이재명같이 그런데 속았던 사람도 첫 번째 보고는 진짜인가 설마 거짓말이겠지. 두 번째 그러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런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서 결국 이 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그때는 정말로 징역 1년씩 살 각오하고 한 거예요. 대자보 한번 그런 거 쓰면 잡혀가가지고 징역 살았다 이 말입니다. 구속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절에 워낙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누군가는 듣는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문 봅니까? 포털에서 다 뉴스 검색하죠. 거기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나빠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카톡 텔레그램을 하나 보내세요. 그리고 개모임 카톡방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니? 한번 해주세요. 커뮤니티에 글도 하나 써주시고 공감 한번 눌러서 위로 올려도 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도 다 사람이 한 일이고 그것도 힘 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역사란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고 그 출발은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바다도 강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물도 냇물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지요 씨앗이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